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대학 시대를 위해 대학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8일 전라북도가 시범 지역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성과들이 기대되는지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전주비전대학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 전라북도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방대 위기를 놓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또 벚꽃이 피기도 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만큼 지방 소멸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정시 모집 경쟁률도 3대 1을 넘기기 힘든 게 요즘 현실입니다. 총장님, 올해 도내 4년제 대학들의 또 신입생 현황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그리고 가속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 지역 대학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인구 감소 지역이 총 89개인데 그중에 85개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퍼센트로는 96%나 됩니다. 또한 2021학년도 미충원 신입생 약 4만 명 중 3만 명이 또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큰 문제가 되고요.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학교는 99.8%의 신입생 충원율로 매우 좋으나 전북대학교를 제외한 그 도내 대학들은 85.1%에서 95.6%를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 수가 39만 명인데 작년에는 4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8% 감소될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수도권 정원이 채워지고 난 후에야 또 지방대학 정원이 채워지는 게 통상 있었던 일로 많이 우려되고요. 특별히 전북 지역 대학교의 그 신입생 충원에 있어서 큰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현재도 문제지만 참 앞으로가 더 문제일 거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요. 전문대 상황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문대 상황도 전라북도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대학과 상황이 비슷하고요. 그러나 전문대학은 이전부터 지금의 상황을 대비해서 정원을 계속 감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시 충원율이 전문대학 전체 한 5천여 명 모집을 합니다. 그중에서 정원 내에 88% 정도 평균 충원을 했고요. 정원 외까지 포함해서 99%까지 충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대학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전문대학은 야간학과라든가 아니면 성인 재직자들 그리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집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국장님은?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의 대학은 사실 그 해당 지역의 경제의 중심이고 소득의 또 주민 소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남대 사례에서 봤듯이 네. 지금도 폐교로 인한 남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 유치 5개 또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역량을 다 결집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먼저 인력을 수급이 가능하냐가 가장 큰 그쪽에서는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확보를 위한 기업을 유치를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대학과
우리 지역은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또 지방 대학을 살리는 데 있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대 정부가 계속 대학의 혁신 사업들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누리 사업도 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링크 사업도 했고 뭐 여러 가지 CK 뭐 하고 문재인 정부 때 RIS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획일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디자인을 해서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지역의 수요는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산업의 변화나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산업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을 못한 것이 약간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인 그런 반영이 좀 문제점이지 않나 꼽아주셨고요. 혹시 의견 덧붙이실 거 있으실까요? 지역과 지역 대학은 우리 경제 공동체이면서 산업 공동체이고 또한 교육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지방 대학의 위기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유기적인 그러한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자체의 지원 체계와 또 대학의 지원 체계를 각각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대학의 그 특성도 있고요. 또 대학의 역할도 있고 또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과한다면 그러한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내 좀 수평적 협력 체계 강화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적으로 넘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에 정부에서는 각 대학의 보고서만을 보고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잘 쓸 것인가, 지역사회하고 관계없이 보고서 잘 쓰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관계가 전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마 라이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계성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꼽아주셨고요. 학령 인구 감소도 이유겠지만 지방대 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의 불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또 교육과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직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보면 사실은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인구도 거의 50% 이상이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렇게 이분화돼 가지고 지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사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대학의 활성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 위주로 돼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에 정원 감축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3만 4천 명 정도 됐고요. 또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15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배나 많게 지방대학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산업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수도권이 계속 또 이게 활발하게 되고 또 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이게 되고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균형 있게 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한 문제는
전전 정부가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죠. 2015년에 구조개혁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1주기 평가가 끝나고 2주기, 3주기로 넘어오면서 수도권 대학의 반발, 그리고 규모가 큰 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감축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서 슬쩍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룹 자체가 수도권 대학 출신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남 지역을 비롯한 우리 지방 대학들의 대변할 수 있는 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원 감축도 그렇겠지만 이제 쏠림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두 분이 이제 꼽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정부가 최근 지역 대학과 지방이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서 라이즈 체계로 본격적인 지방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RIS 사업에 이어서 라이즈 시범적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라이즈와 RIS를 올해 이제 전부 다 2개 선정이 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위기와 또 인구 감소에 대한 공동의 어떤 그 위기를 좀 벗어나고자 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 전부 협력을 해주셔서 이게 이루어졌는데요. 라이즈와 RIS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대학의 사업들은 정부 주도의 어떤 획일적인 대학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RIS라는 건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이런 그 계획을 수립을 하면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추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RIS는 사업이고 RISE, 라이즈는 추진 체계라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RIS의 그 라이즈의 특징은 그 대학에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사업들을 주도로 했던 것을 지자체에서 산업 수요에 맞는 계획 수립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주도의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그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대학에 직접 다 지원을 했다면, 그렇게 하면 이 비영리 법인에서 여러 기관들과 대학에 그 좀 통합해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RIS는 하나의 사업을 얘기합니다. 예. 예. RIS는 지역의 그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지원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적인 산업 육성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대학은 그 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체계를 좀 개편을 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혁신 기관들, 기업과 뭐 R&D 기관 그런 협업을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이 인재가 우리 지역의 취업과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덧붙이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지금 라이즈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저도 기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도지사님과 오늘 함께하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대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자체가 대학과 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체계화해서 도로 재정 지원하는 게 라이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금 표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학생들 교육에 대한 부분이 라이즈 사업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외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양성하는 것도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표와 같이 가져가면 도도 살고 대학도 사는 그런 구조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라이즈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 지방대가 이제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참 높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점이 좀 높이 평가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는 협업이 잘 안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그 김관영 지사 취임과 함께 실무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서 교육영육 추진단이 생겼고요. 그 교육영육 추진단에서 교육협력, 대학협력, 그리고 청소년, 평생교육 등 생애 주기별 모든 교육 지원을 하면서 협력 체계를 좀 일원화했습니다. 그 협력 체계를 가지고 RIS나 RISE 사업을 할 때 거의 이제 총장님들이 전부 MOU도 해주셨고요, 함께 하기로. 그리고 정치권도 좀 힘을 좀 보태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인재 양성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도 이렇게 보태져서 이 사업을 전부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이번 사업 신청서를 쓸 때에 네. 제가 도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도의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전라북도 모든 대학 기획처 관계자들이 한 자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도가 실질적으로 이 대학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의 기획처장님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처장님들이 전부 다 그 신청서에 관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도청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그리고 대학의 협력 의지 이걸 보면서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했습니다. 네, 절실함과 이제 또 지자체의 그런 의지, 확고한 그 신념이 있었기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이 과연 지역과 대학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라이즈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했을 때 받지 못했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대학하고 경쟁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재 양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지역 대학들 이런 대학을 지자체가 직접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타 지역의 대학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내부적인 경쟁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라이즈 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저는 우리 도에서 참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지만 우리 교육 소통 협력국을 신설하고 또 그 산하에 또 교육 협력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체계를 제가 대교육 총장 모임에서 만났는데 정말 시스템을 잘 갖췄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또 이렇게 대학과 산업체가 정말 조화롭게 협력해서 소통하고 잘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다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7개 선정된 지역에서 저희가 가장 잘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전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대학 총장들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잘하는지 지자체가 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이번에 선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진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RIS하고 라이즈를 동시에 선정이 되면서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RIS 사업은 매년 이렇게 300억씩 국비가 5년간 1,500억 지원이 되고 지방비 매칭이 30%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145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교육의 큰 재정 사업이면서 이게 동시에 되면서 어떤 이점이 생겼냐면 자율과제를 거기에서 15% 정도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이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같이 좀 발굴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형 인재들을 아주 발빠르게 좀 육성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최근 또 TF팀도 꾸렸으니까 네, 또 네. 앞으로도 운영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RIS의 핵심 분야로 3개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3개 분야는 작년도 이제 9월부터 여러 논의를 거쳐서 또 기업과 또 대학과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심 분야로 3개 선정한 분야가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그다음에 미래 수송기기, 그다음에 농생명 바이오. 저희 전라북도에 특화된 어떤 그 기관이 좀 많고 그다음에 뭐 생산량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인력들을 저희가 뭐 공유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굉장히 현장 실습도 좀 강화를 하고 마이크로 디글이라는 어떤 새로운 학위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바로바로 좀 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원 체계를 좀 만들려고 네.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참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또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지자체가 대학과 잘 연계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얼마만큼의 또 성과를 낼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는데요.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돈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칭 펀드라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하면 뭐 10% 또는 20% 정도 재정 지원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 재정 자체를 도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배분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지만 도는 처음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지역에 유명 사립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서 추진해왔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재정을 배분하는 문제도 이제까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잘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객관적인 사업 평가라든가 관리라든가 집행 그리고 성과 유지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떤 그 혁신적인 방안들을 대학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결국은 성과라는 건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느냐 그게 제1번의 어떤 성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대학에 이제 저희가 재정을 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성과 여부에 따라서 좀 그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뭐 사업계획서 심사하고 예산을 분배하던 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평가와 결정이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 기준들을 어떻게 또 잡아가야 할까요, 국장님?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의 현안을 같이 좀 대학이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안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취업하고 창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은 일자리 열심히 만들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업에 있어서 중요함을 네. 나타내 주셨고요. 네. 그래서 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라이즈 사업을 신청할 때도 그 아예 처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가 그동안에는 보통 중앙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했을 때는 그냥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산업 그리고 또 이게 여기에 있는 산업체들의 또 목적이나 방향 뭐 여러 가지로 또 이 지역에 맞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 대학 관계자들 중에 지자체에서 재정을 배분하면
쉽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넘겨주면서 대학의 가감한 혁신 그리고 지역 공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자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 상황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듯이 우리가 지자체에 돈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학이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대학이 찾아서 만든다면 지자체에서도 사업 계획을 보고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 이런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에 하던 걸 지자체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조성이 된 거니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이번 사업에 있어서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또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이제 22개 정도 돼 있던 기업들이 22년도에 한 65개까지 또 이렇게 입주를 했고요. 최근에 그 완주 수소 특화단지나 또 국가 클러스터 2단계 사업들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RIS로 했던 핵심 분야가 저희 세계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그런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과 창업,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네,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객관적인 평가만 하는데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이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또 분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각각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특성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장점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지자체가 또 이해를 하고 그런다면 오히려 지자체가 평가하고 또 그 분배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자 해왔던 것들을 이제 좀 한데 모아야 하는 그만큼 이제 협업이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됐네요. 네. 네, 지금 지자체에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저희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직접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대 그 특화산업 관련된 부분을 전문대학은 집중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제가 지역의 이제 전문대학의 특성 부분들을 간단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8개의 전문대학이 있지만 그 8개 전문대학은 다 대학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북과학대학은 물바이오 쪽으로 지금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전주비전대학은 스마트 농기계 산업 그리고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장대학은 새만금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인력, 그다음 군산 지역의 조선 관련된 용접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백제예술대학은 공연 인력, 그다음 방송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기전대학은 장수에 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들을 양성하면서 전주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화 아니면 그 복지 부분에 대한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잘 집중하고 투자를 한다면
전라북도 요소요소에 필요한 기술인은 충분히 양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네. 저희가 이제 그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많이 저기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학에서 저희 도에 대학 협력관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사실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RIS 사업을 위해서 저 TF팀을 만들어서 저번 주에 이제 그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수요를 사실은 대학에서는 파악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인력 양성 수요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을 하려고 수요 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 현장에 있는 현장 인력이냐, 관리직이냐, 연구직이냐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수요를 좀 분석을 해서 대학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 분야에 대한 실행 계획을 좀 저희가 4월 중에 수립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이제 담당을 해주실 거고요. 대학에서는 네, 대학에서는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인재 육성도 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또 취업과 창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역 전담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라이즈 사업 체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계약학과나 커플링 사업 또 지역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산업 발전을 뿐만 아니라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학과나 또 여러 가지 벽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또 담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선순환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효성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5개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도 대학은 적극 환영하고요. 근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그 일자리가 진짜 양질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3월에 현대자동차가 700명의 현장 기술인을 모집하는데 15만 명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젊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전남에서 진행됐던 광주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게스퍼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준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취업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예, 지금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뽑아야 되는 거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비율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작년에 지역 인재만을 위해서,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실력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취업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 문턱을 좀 낮춰주십사, 그 다음에 문을 좀 넓게 개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기업에 좀 요구를 해주시면
대학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기준선에 있어서 그건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양성에 있어서 물론 이제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또 큰 과제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지역의 인재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 현상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 네. 자유롭게 주시죠. 저는 먼저 교육 그리고 취업, 주거 또 외국인 유학생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평가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대학이 상위 20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대학도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걸 우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수험생들이 올 수 있도록 신입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거 문제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도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주거 뭐 교통이나 또 의료 그리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특히 젊은 MZ 세대들은 그런 서울을 또는 수도권을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래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에나 또 계열사의 75%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을 우리 전북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학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7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 전북도에서도 그런 정주 비자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으니까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또 인프라 네. 구축으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을 네. 꼽아주셨습니다. 네. 도에서는 어쨌든 기업 유치를 거의 뭐 도정에 거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취업을 할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아까 이제 부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사실은 기업은 아주 좋은 인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의 그 해결을 RIS와 라이즈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하려는 계획이 RIS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현장 실습도 하고 기업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요구를 하는지 그 공유대학에 와서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논의도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에 맞는 수준의 그 인재를 저희가 라이즈나 RIS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 유치 문제도 사실 그 지역 특화형 시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제안해서 정부에서 정책화 해가지고 올해 이제 400명을 지금 받아서 그 하려고 하고요. 국내 대학을 나온 유학생들한테 F2 거주 비자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대학과 함께 유학생을 좀 유치를 하고 또 현지에서든 그래서 한글 학교를 좀 만들어서 한국어도 좀 가르치고 저희 나라에 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면밀히 이제 좀 시스템을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 인재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산업 분석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대학이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지역 산업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특화 부분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학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도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학과들이 그 교육 과정은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대학은 새만금이라든가 아니면 군산 지역의 조선 인력, 신재생 에너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2캠퍼스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농기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김제 지역의 훈련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캠퍼스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인력 양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결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에 진짜 특화된 인력 양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세 가지 중점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매우 크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산업 또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파악해서 선정하고 또 같이 나아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뭐 인공지능이나 게임, 콘텐츠, 로봇, 드론 뭐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성장시키고 또 주력해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학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면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는 뭐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 구체적인 또 계획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그래도 다른 도보다 일찍 그 대학과 협업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산학관 커플링이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좋아서 정부 정책에 또 반영을 거꾸로 시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또 바탕으로 정말 대학이 지역에 어떤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지원을 해서 대학과 저희 지방이 함께 사는, 우리 도가 함께 사는 길을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또 재정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라이즈 사업으로 인해서 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정 지원도 역시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의 권한을 이렇게 이양을 해줬는데 그거에 따른 행정이나 재정적 이양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아까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이런 초중등 교육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고요. 사실은 고등이나 평생 교육은 굉장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겨놓으면 저희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런 교육비 특별회계나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좀 개편을 해서 저희가 고등교육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학의 역량을 좀 회복하고 지역 산업과 이제 좀 밀접히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 분의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네, 저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1차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36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과 지자체가 하나로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자 또 동반조로서의 역할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지자체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문대학 중에 공학 계열이 온전히 남아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생존에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대학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와 시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십니다. 그 정도로 대학의 그 존재라는 것은 지역의 절대적인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대학은 수업 연한이 아주 짧습니다.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의 새로운 그 인재들이 양성되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저희는 배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자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학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이즈 사업이 17개 시도 중에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7개가 시범지역이 됐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의 대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교육부에서 썼습니다. 대학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혁신적이고 지역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혁신하는데 저희도 동참을 하고요. 그러면 대학과 도가 함께 성공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청년들이 넘쳐나는 새로운 전라북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교육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있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즈 선정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